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코리아 패싱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북한에서 핵실험 할 때마다 민주당과 문재인 지금 대통령, 의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안보 무능 정권이래요. 적어도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우리는 패싱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미 그 어마어마한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뿜고 있잖아요. 화염과 분노, 분노와 화염 이런 단어를 막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 국방 순회급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수 파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신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좀 성역이 있었다면 이게 좀 파괴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 이건 좀 뭐 긍정적인 평가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후속 인사들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소위 말해서 작전통이든 야전통이든 중장급 이상의 상당히 군 전력을 맡아왔던 인력들이 대거 교체되라는 것이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염려는 없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군대는 정말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조직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제가 볼 때는 육사 때려잡기예요. 육사 출신 내지는 육군을 약간 배제시키고 이렇게 가는 인사를 통해서 내가 국방개혁을 하겠다. 이런 사인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금 그 육해 공군의 비율을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육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비율이 많다는 건 거기서 더 훈련된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사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육사 때려잡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균형 맞춘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적인 유능한 사람들을 막 배제시켜 버리면 혹여라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거죠. 방산비리요. 예. 방산비리요. 방산비리에 연루된 지금 고위급 그 군 장성들이 다 누구였어요? 해군하고 공군 참모총장 뭐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다루고 있는 기기가 좀 비싸죠, 육군. 예, 그런 측면이 생각을 있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우리 국방 개혁에 방산비리 척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쵸?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방산비리 척결해야 되는데 방산비리 지금까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 다 고위급이 전부 다 고위급 장성이 전부 다 해공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적폐청산을.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요. 지금 군인 중에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싸워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북 전쟁 초창기에요. 그 미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전쟁은 굉장히 점잖고 지금 우리처럼 말로 명예롭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첫판에 북군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전쟁은 점잖고 명예롭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현장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탁상공론으로 무슨 균형을 맞추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훈련에 많이 가담해서 이 몸에 배이게 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많이 숙련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논문을 본인이 쓰지를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연구비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걸 수사를 하면 사실 뇌물일 수도 있고 배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죄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이제 수사망을 그 피했든지 아무튼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국의 심정으로 자기가 뭐 이 자리를 있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분이 2억 5천만 원을
연구비로 받을 정도의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0조의 예산을 R&D 예산을 이제 배분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구국의 심정으로 나는 이 생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터넷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적폐청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인사를 통해서 적폐청산을 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이거는 적폐청산이구나, 적폐인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예. 대통령이 되면 다 멋진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말만 번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참 거기 오늘 하루 그냥 왕창 몽땅 호텔에 가서 막 맛있게 먹고 내일 다 굶자. 뭐 이렇다면 저는 그냥 이거 다 찬성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사실 그 실손보험, 민간보험을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미 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약하고 돈 다시 그 받으면 돼요? 그러면 민간 보험사들은 지금 이 해약, 이 모든 국민들 지금 대부분이 들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이 계약 관계를 어떻게 지금 해야 돼요? 이 질문에 정부가 답변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민간보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거를 정부가 다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다 이거 교통정리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덕적 해이에 지금 딱 직면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1인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파도. 다 그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실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그다음에 보세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전문 영역에 있는 그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그냥 질 높은 지금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의사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1차 진료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 지금 얘기하는 예. 거예요. 수가를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이 전문 영역에 알면 알수록 질문만 계속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는 그 멋진 말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가 중3이에요. 해당자시군요. 해당 당사자시네요. 저는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중3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요즘 텔레비전을 틀어서 이 교육 얘기 나오면 막 이 화가 나서 내가 저기 나가야 되는데 막 예. 아마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탁상공론 얘기를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 선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든 아이들을 그러면 시험 안 보고 전부 다 대학 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거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걸 풀 수 있겠어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절대 평가를 안 해요. 좋아요. 그러면 애들을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낼 건데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얘기가 학생부 전형, 내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또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봉사활동 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봉사활동을 간다. 그래서 점수를 낸다 그래요. 그러면은 눈에 번쩍이는 요즘 봉사활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런 애면 얼마나 점수가 높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의 자금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신 성적이라는 게 그 아이의 재능, 그 아이의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자금력이에요. 부모의 열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좋은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게 지금 결정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그거 동의하시겠어요? 예. 그리스인에게 왕은 없다. 대신 법을 왕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인들의 법에 대한 외경심은 신하가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글쎄요, 이 말씀은 어떤 한 이슈에 제한돼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